자, 122페이지 봅니다. 헤비의 무건 대리. 대리를 크게 나누면 유건 대리와 무건 대리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유건 대리는 읽으면 어떻게 돼요? 대리 권한이 있는 자가, 대리가 무슨 말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리권 울타리인데, 현명을 하면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리도 될 수 없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을 하면 대리권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 다음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복 대리인지 그 다음에 뭐 표현 대리인지 일상가사 대리인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에 있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그때는 그 행위의 기속 주체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를 다시 나누면 표현 대리하고 헤비의 무권 대리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이 표현 대리가 중요합니다. 표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이런 뜻이고, 혀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읽으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기책사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맺은 제3자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 있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월권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다. 그 다음에 헤비의 무권대리는 보다시피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져? 요거는 행위를 한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죠. 그런데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유권대리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표현대리다. 그리고 시험은 요 헤비 무권대리가 매일 나오는 거야. 자, 헤비 무권대리가 묻고 물으면 뭐라 답을 할까? 전체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이러면 되겠죠. 헤비 무권대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첫째 줄 봅시다. 122페이지 제1회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말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대리행위의 모든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단 말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정당한 대리권 없이 제3자에게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한단 말이 이제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무권대리 체계는 지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서 헤비의 무권대리를 봅시다. 헤비의 무권대리는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이 헤비 무권대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3페이지. 그럼 이 헤비의 무권대리에 관련된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 거의 7, 80%의 판례가 주로 이제 장남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장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땅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과거의 그 장남의 생각이. 그러니까 팔아먹더라도 별로 죄의식도 없어. 원래 내 건데 조금 일찍 팔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차남하고 그 딸들은 아버지 땅을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차남하고 딸들은 주로 이제 돈을 밝힌 데 있죠. 아버지한테서 막 김서방이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죽을 직전인데,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저번에 땅 판 돈 그거 가 있는 거 내가 좀 빌려주세요. 이런다. 아버지 동화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오는 거예요. 빌려주면 그걸 끝이에요. 갚아 안 갚아? 안 갚아요. 이제도 안 줘. 자식들이 부모 돈을 빼가는 방법이 또 다양하다고 보니까. 자, 갑이라는 아버지가 1억 상당의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려한 장남이 군대 제대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친구 만나러 갔는데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돈을 줬다 안 줬다. 구박을 한 거야. 남의 집 아들은 막 취직을 하지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데 니는 어찌된 놈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 하냐고. 벌어 써라. 그러고 아버지는 외출을 했고 아들도 돈 벌러 갔다 했죠. 어디로 돈 벌러 갔어요? 아버지 방으로 가서 뭘 했다. 인감도 훔치고 위임장도 가짜로 줬고 등기필증도 훔치고 그래 땅을 팔아 나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관심 있는 병을 만나가지고 3월 1일 날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건도 없으면서 대리건 있는 것처럼 이제 위임장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급하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현금 6천만 원 주면 1억짜리 땅을 넘겨주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6천 받고 등기를 넘겨줬어. 등기서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전 등기를 할 때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와 매수인인 등기 거래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등기에 협력을 한다 안 한다? 등기에 협력을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럼 누가 답답해요? 상대방이 답답하게 됐다. 돈은 주는데 아버지가 지금 등기를 안 주려 하잖아. 그럼 답답한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먼저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무슨 말이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맺은 계약을 한 달 기다려 줄 테니까 당신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주세요. 독촉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첫날 가서 아버지 인상을 보니까 그게 조폭이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마음고생할 거 없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되겠죠. 없던 걸로 합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해버리면 그냥 돈 돌려받고 등기소로 돌려주고 그걸 끝나면 돼. 손해배상 이런 것도 없어. 계약을 안 맺으면 되니까. 그 둘 중에 한 개를 상대방이 선택하면 되겠죠. 자, 최고장을 받은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지금 4월 1일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추인을 할지 안 할지 답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추인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사기죄로 감옥에 열랍니다. 이래 돼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래 돼도 아버지 고민이 돼 안 돼? 고민되죠. 한 달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자식이 지금 감옥 가야 생겼고 그래서 한 달간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추인을 할 수도 있어. 추인이 무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맺은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 추인할 수도 있고 또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무권 대리인 너는 잘한 것이 있어 없어? 잘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면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에서 몇 가지가 문제된다? 6개. 각 2개씩 해서 이 6개의 테마가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야. 이 단계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물어볼까? 항상 누가 무엇을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협의 무권 대리에서의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다. OX. 이거 X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답을 안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 지금 딴 데보다 지금 진도가 여름이 1시간 늦다 지금. 오늘 출발할 때부터 입을 탁 봉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희한하네. 딴 데 가면 말 잘하는데 이 동네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합의를 본 것 같아. 우리 말하지 말자. 말하면 기가 빠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응? 그걸 합의 본 거야? 합의 안 봤어? 그럼 말로 해. 말로 해야 그 말만 하고 이제 입에 곰팡이 핀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봐. 협의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은 선악 불문하고 제거할 수 있다. OX. X죠. 본인은 했자 아이가 본인은. 그럼 본인은이라면 추인 거절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될까 아이가. 상대방이라면 이제 최고 철회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틀리냐면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평소에 모든 생활 습관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가를 빼버린 거야. 자꾸 무엇을 어떻게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빼버려. 어떻게 이것만 보는 거야. 그것도 성질 급한 사람 안 봐. 결과가 뭔데 이것만 보는 거야. 과정을 무시하니까 시험을 못 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갱성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합니까? 어디 가노? 뭐 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왜 하는데? 누가 무엇을 왜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야기할 때. 그거 안 하니 자꾸 문제야. 누가를 자꾸 무시하는 거지. 최고는 누가 하지? 상대방 하는 거야. 철에는 상대방 하는 거고, 이렇게. 자, 한 개 한 개 봅시다. 개념부터 하죠, 개념. 오늘은 수준이 별로 안 따라하니까 이제 조금만 가르쳐 줄 거야. 많이 안 가르쳐야 되겠다. 봐. 조금 가르쳐도 못 따라오니까. 적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재고는 개념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것이다. 누가 하지? 어떤 상대방이? 선임은 한다, 아기도 한다. 아기도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은 사람도 물어볼 수는 있다면 아기자도 최고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를 할 때는 내일 당장 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본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 한 달 기회를 줬잖아. 지금 4월 1일까지 답을 달라. 근데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는 추인을 한다, 안 한다?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고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러면 되겠지. 자, 철회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안 맺은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고요. 누가 하지? 요거는 선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맺은 사람만 철회할 수 있지. 아기자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철회를 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고민이 많죠. 추인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추인은 무슨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맺은 계약을 본인이 인정하겠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인할 때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게 성질이 행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다. 행성권이다. 그 다음에 추인은 병에게 할 수도 있지만 무권 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차이점이 뭐냐? 병에게 한 추인은 도달 즉시 추인이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했다. 그때는 상대방 병이 그 추인 사실을 알았을 때 추인이 된다.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 뭐를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야. 추인적이니까.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 있는데 을에게 추인한 경우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인할 건덕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추인할 거 아니야. 그리고 추인하면 그 효과는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4월 1일 날 추인했죠. 그럼 추인은 언제? 도달과 동시에 4월 1일 날 추인이 성립이 돼. 1단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3월 1일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항상 구조가 1단계 뭐가 돼야 될까? 성립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뭐지? 효력을 따져야지. 첫날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1단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은 도달 즉시 되는데 효력은 소급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도달 즉시 추인이 된다. 그렇지만 그 효력은 소급에서 발생합니다. 알아듣겠죠?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추인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즉시 추인이 된다. OX.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추인이 된다는 거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추인은 이때부터 되는데 효력은 소급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은 별로 볼 거 없어. 책임 못 지겠다는 뜻이고 이것도 역시 행성권이고 확정적 이제 무효가 됩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그럼 여기서 4월 1일 날 아버지가 추인을 하면 계약이 뭐가 돼?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면 3월 날 계약을 맺고 4월 1일 날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 달 기간 동안은 이 계약의 상태가 어떻단 말이에요. 이리 될지 저리 될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가 뭐고 유동적 상태죠. 유동적이지만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맺은 계약이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는 게 옳겠죠. 그죠?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지멋대로 한 걸 본인이 책임지게 한다면 본인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길 걸어가다가 뭐 저 건물 니한테 팔게 이러면 그 계약이 유효돼 버리면 건물 주인이 뭐가 되냐고. 그래서 일단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비의 무건대리는 그 성질이 뭐다? 유동적 무효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본인을 상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다음에 책임.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질 때 무건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야. 아까 유건대리하고 표현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지면 무건대리인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책임 안 지니까 무건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지는데, 그럼 본인을 책임 안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본인이 추인을 했다 안 했다? 추인을 안 해주고, 그리고 무건대리인 스스로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을 했다 뭐 했다? 증명도 못했고, 그리고 그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에 해당이 안 돼야 되겠죠. 표현대리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야. 본인이 책임지면 무건대리 책임 안 지거든. 그래서 무건대리 책임진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깔고 보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무건대리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벌리는 일은 지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 배행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권자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든지 둘 중 한 개를 상대방이 선택하는 대로 무건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추인할 때는 자식이 맺은 계약을 그대로 추인해야지, 뭐 일부 추인을 한다든지 변경을 가한 추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한이 어디로 갑니까? 아들한테 상속되어 있죠. 그 의무를 한다.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 그 경우에는 이제는 내 땅이 되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책임지시면 져야지. 내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추인을 거절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비 무건대리. 이제 책을 봅시다. 123페이지부터 봅니다. 동간 1번에 유동적 무효 줄치고, 해비 무건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뭐 청구라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면 본인의 추인권 줄치고, 그리고 내려서 의를 봅니다. 둘째 줄 끝머리 줄을 쳐. 추인은 무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단독행위 밑에다 행성권. 요 밑에 행성권 있죠. 니은에 그냥 행성권 줄 치세요. 행성권은 100%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행성권에서 둘째 줄.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고, 그 밑에 줄.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줄 쳐놓고. 자, 넘어갑니다. 추인권자. 본인 동함치고. 추인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죠. 근데 본인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속인이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상대방 줄치고, 추인의 상대방 아까 누구? 직접 상대방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무건 대리인 을에게 할 수도 있다 있죠? 근데 을에게 추인한 경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나 줄치고, 바로 밑에 줄 무건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줄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따라서 찾았습니까? 밑에서 셋째 줄. 본인이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줄치고. 그런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후 추인 사실을 안 경우에 무건 대리인은 확정적으로 무효되므로 상대방 본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되죠. 그러니까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항상 언제?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그 다음에 내려서 추인의 방법이 나왔죠. 그러면 제한이 없다 따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맹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추인의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판례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효과 봅시다. 소고표 동함치고. 그리고 첫째 줄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줄을 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건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까지 줄치고. 처음부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추인을 하면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와서 처음부터 이 계약이 뭐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야. 유권 대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노? 유권 대리 된다. 유권 대리처럼 된다. 유권 대리처럼 되는 거지.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래 되잖아요, 지금. 그 유권 대리처럼 된다. 유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권 대리 된다는 틀려요. 무권 대리, 유권 대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내려서 시옷.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을 인정한 경우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까지 줄 치고 아들이 60만 원 받아가지고 저기 카지노 가가지고 놀다가 3천만 원 깨묻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어제 아버지한테 뭐랍니까? 3천만 원 주면서 따가서 버리고 남았으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받은 거야. 그럼 3천만 원 받은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아들이 맺은 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인정하지 않은 건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 줄 치고 첫째 줄 본인이 추인 의사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그 밑에 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줄 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되는 거예요. 상속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쉬울 때 그 다음 파서 보면 되고 넘어가서 상대방의 채권권 줄 치고 채권 아까 뭘 했습니까?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하는 말 보인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죠. 의사의 통지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다음 둘째 줄에 선악 불문하고 인정된다. 거기다 줄치고 추인은 채권은 누가 한다? 악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악의 상대방도 채권할 수 있고 채권은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겁니다. 당신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만약에 안 해주면 내가 당신 아들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본인한테 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리는 걸 말하지 의사의 통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의 통지. 의사를 통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의사의 통지. 나중에 보면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이게 헷갈리는데 이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린다 이런 뜻이고 의사의 통지는 내 생각을 알린다. 그 다음에 효과. 둘째 줄 끝머리 본인이 최고장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줄치고 발제에다 동함치고 점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발신을 하지 않으면 줄을 쳐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 다음 내려서 철회권. 철회는 뭐 없던 걸로 합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를 봅니다. 무권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관계의 성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계약을 안 맺은 걸 한다. 확정적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철회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줄 누가 한다? 선의의 상대방만이 줄치고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줄치고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의 상대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효과 확정적 무효가 된다 줄치고 그리고 밑에 줄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되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을 맺었을 때 약속을 위반한 걸 문제 삼아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야? 철회를 해버리면 아예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넘어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봅시다. 자, 1번 무과실 책임 돼 있죠. 그 말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데 그 성질이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진다 이러면 틀립니다. 무권대리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책임의 발생 요건 옆에다가 가로 열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딱 적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고. 그럼 어떤 전제를 갖춰야 되느냐? 기업.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줄치고.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본인 책임지겠죠? 무권대리 책임 아닐 거 아니야.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줄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표현대리 성립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니은.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줄치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보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한다 줄치고, 대리권을 증명하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뒤집으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 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지겠지. 그렇게. 그것까지 보시면 돼요. 본인이 책임.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냥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 첫째 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이래 돼 있죠. 말을 좀 어렵게 돼 있어. 그냥 책임의 내용 옆에다가 적어. 요걸 적어 놓으면 되겠대. 상대방 병이 뭘 한다고?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한다고?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딱 적어 놓으면 돼. 이행을 선택하면 뭐 이행을 하면 되고, 이행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뭘 선택했다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땅을 달라. 이 이행을 선택했답니까? 그러면 무권 대리는 아버지로부터 그 땅을 사서 넘겨주든 상속을 받아 넘겨주든 이행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땅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세대로 손해배상해라 이러면 뭡니까? 60만 원 받은 돈에다가 4천만 원 얹어가지고 1억을 손해배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을 해간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선택한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 자, 넘어가시고. 그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양가로 1번만 한번 봅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없는 애 동안 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딱 3개가 있죠. 뭡니까? 봐라. 복습 티 안 난다 했던 공부 티 안 난다. 유제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가. 첫날 우리 배운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첫날 수업이 전체 수업의 기초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이 어려워요. 어려운 반면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첫날 수업이. 그러니까 첫날 그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머릿속에 확 박히도록 해야 된다니까. 첫날 수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날 수업이 계속 따라다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했다면 그렇죠.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추인하더라도 이 이유로 안 바뀝니다. 한부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유죄포. 포가 뭐죠? 소유권 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저 빌딩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소유권 포기할게. 그럼 그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소유권이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무권 대리인이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그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거 한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에는 지금 계약하고 똑같으니까 별로 볼 것이 없고. 자, 넘어갑니다. 표현 대리 130페이지. 자, 제도적 취지를 보는데 표현 대리 제도는 가로를 묶고 요까지 온 거예요. 아까 요 표현 대리 연습했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 아니야.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지?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그럴 때 누구한테 책임을 지운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목적이 뭐고? 그 외관을 믿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 그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자, 첫째 줄을 칩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쭉 가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쭉 가서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고 이때 3자가 누굽니까? 직접 상대방이야. 모든 3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을 믿고 거래를 맺은 제초의 직접 상대방 그 사람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다? 표현 대리 제도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유행은 뭐 3가지 있다. 기억, 니은, 디귿 3가지 있죠. 요거요. 기억 125조, 니은 126조, 디귿 129조. 그 다음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은 시험하라고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은 표현 대리를 보고 나서 되돌아서 보는 거예요. 132페이지로 넘어와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봅니다. 몇 조입니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판례 봅니다. 서울 사는 조카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돈 1억이 필요하다.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요 토지를 지금 팔아야 될 처지야. 시골로 갑니다. 시골 가니까 누가 있더라? 삼촌이. 그래서 삼촌에게 그 땅을 한 1억 정도에 팔아주세요라고 수건을 했어. 수건했다면서 인감하고 위임장을 줬다는 뜻이야. 그럼 어려게는 뭐가 생겼을까? 대리금이 발생했죠. 그리고는 소문을 냈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병이 그 땅에 관심이 있네.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남의 말만 믿고 땅을 사기가 조금 깨름칙하니까 서울 사는 조카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너가 삼촌이 네 땅을 사라는데 너가 삼촌 땅을 너가 삼촌 말을 믿고 사도 좋나? 하니까 조카가 뭐랬다고? 사도 좋다. 무슨 말이요? 삼촌하고 계약 맺으면 내가 책임질게 말이죠. 그걸 뭐라 하지? 여기 대리권 수요 표시야. 그러니까 삼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뭘 했다? 표시를 했다고. 그런데 이건 의사표시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3월 1일 날 아침에 내가 삼촌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뭘 했다? 알린 거죠. 알렸다. 뭘 알렸지? 대리권 수여한 사실을 알린 거지. 사실을 알린 걸 뭐랍니까? 간념의 통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간념의 통지다.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 갑이 대리인이 되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갑이 딴 데서 돈 1억이 생겼어. 땅을 팔아 안 팔아? 안 팔아도 되겠죠? 그래서 삼촌한테 이제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낮에 내가 부탁했던 일 하지 마세요. 삼촌 땅 팔지 마세요. 이 무슨 말이요? 수건을 철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어졌죠. 땅 팔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겠죠. 근데 간 거야. 가서 뭘 했을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떠봐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조카하고 뭐 통화한 적 있냐? 물어봤겠죠. 그리고 삼촌이 뭐라 그래? 상대방이 그래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니하고 계약 맺으면 책임진다 하더라. 하니까 삼촌이 이제 잘 알고 있네. 하면서 조카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판다더만 금방 전화 와가지고 현금이 너무 급해가지고 현금 7천 오늘 중으로 7천 주면 그냥 땅 넘기달란다. 7천 받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상대방은 조카를 찾아서 이제 등기하러 갑시다 했겠죠. 조카가 뭐라 할까요? 조카한테 가서 등기하러 가자 한 거야. 그럼 조카가 뭐라 그래? 그럼 조카가 내봐야 될까 이가? 응? 뭐랄까? 가만히 있을까? 뭐라 그래? 못 준다 해라. 참. 그 말이 그리 어려워요? 아니 상대방이 와서 조카 보고 땅 달라 한다고. 그럼 삼촌은 조카는 당연히 땅 못 줍니다 해야 될까 이가? 뭐 한다 뭐라고 하면서 우리 삼촌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 없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와 맺은 계약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책임을 안 질러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고. 이게 표현대리 제도 아니야. 그때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한다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리 누가 주장하지? 무권 대리인과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 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예요. 다른 사람 주장하면 안 돼. 이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은 이 전득자들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삼자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과 계약 맺은 직접 상대방. 이 사람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래 너그 삼촌한테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행위를 할 당시에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감도가 있고 임의도가 있죠. 그렇게 보이는 데에서 누구 잘못이 있어? 본인 네가 잘못한 거 아이가. 수권을 철회했으면 인감 임장도 해소하고 내한테도 그 수권 철회 사실 알려줘야지. 그리고 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잘못한 네가 책임지라. 이게 표현대리 주장이에요. 그럼 본인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책임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할까? 1번 발부등을 친다. 똘똘 구부른다 그냥.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그냥 막 땡간을 부린다.
뭐라 할까? 상대방이 거짓말 한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지금 뭘 주장하십니까? 몰랐다.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걸 깨줘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입증하면 소송에서 본인이 이겼으니까 지금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지금 소송이 붙은 거야. 소송에서 주고받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묻건데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이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또 말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소송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입증을 하면 본인이 이겼으니까 책임질 필요 없고 입증을 못하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리권 음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자, 다시 본다.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인감도 있고 임장도 있고 대리권 있는 처럼 보여.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지?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을 져? 본인에게 책임지는 거야. 왜? 대리권 없는 사람을 믿고 믿은 데 가실 없이 계약을 맺은 요 상대방 보호를 했어. 직접 상대방. 제초의 직접 상대방 보호했어. 거래 안전을 보호했어.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되는 제도다. 아니? 그렇게. 봅시다. 의의를 봅니다. 의의 둘째 줄 끄트머리. 어떤 자가 셋째 줄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가 누굽니까? 삼촌이죠. 본인은 족하고 제3자는 상대방 병이죠. 본인이 그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승인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다? 병한테 알려줬죠. 그지? 그 경우에 이 알려준 통지를 받은 이 병과 을 사이에서 맺은 이 계약에 대해서 통지를 한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성립요건 봅시다. 대리권 수여 표시 줄 치고 이건 수권 행위가 아닙니다. 수권 표시돼 있지 수권 행위라 안 돼 있죠. 수권 표시가 뭐예요? 삼촌한테 수권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 줄 끄트머리 그 표시는 수권 행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다 줄 치고 이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이거는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니은 수권 표시 방법 줄 치고 수권 표시가 뭐지? 100분 듣는 것보다 한 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지 그지? 나도 답답한데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은 하고 싶지. 그런데 말은 안 나오지. 앞에서 자꾸 말을 하라고 닥달을 하지. 그렇다 해서 고개를 확 받고 있을 수는 없지. 받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 고개 받고 있다 뭐라 하지. 이제 몇 번 뭐라 하면 뭐라 해.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돈 들어가고 이렇게 욕 듣고 다니는 거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 중개사 되는 거야. 민법을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 중개사 되더라도 손해를 안 보지. 중개사 되면 이제 여름에 막 소송 붙을 일이 많다. 싸울 일도 많고. 수권 표시 방법. 수권 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수권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리는 방법이란 말 나왔죠. 그럼 따로 나오는 말이 뭐고? 제한이 없다가 나이지. 공식 아닙니까? 뭐 방법 나오면 그냥 제한이 없다야. 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분류식이니까. 재산법은 다 분류식이랬죠. 그래서 첫째 줄 분류식 행위로서 밑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방식은 제한이 없다. 넘어가서 D가 판례강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책이 이제 웃긴 것이 기역 니은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수권 표시하다가 디귿 니은은 또 뭐라고 했노? 대리권 수요 표시 되어 있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 아이가. 수권 표시나 대리권 수요의 표시나 같은 말이야, 지금. 책도 일관성이 없다. 응?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걸 본다.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야. 볼까요? 을이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근데 간판은 뭐라 그랬다? 삼성전자 창원대리점 이렇게 간판을 그런 거야. 그것을 삼성전자가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판 내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간판 걸어놓으면 광고도 되고 좋으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대리점에 가서 전자제품을 샀는데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을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알고 계약매겠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 삼성전자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주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용하지 말아야 해야지. 그걸 가만히 내비두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내 이름을 하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동안에 2번으로 내려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행해진 대리 행위여야 하고 줄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여기서 누굽니까? 병이죠. 요 병하고 삼촌하고 계약을 맺어야 갑이 책임을 지는 거지. 갑이 병에게 수권 통지를 했는데 삼촌은 엉뚱하게 제3자 A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 A는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통지를 받은 상대방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하고 줄치고 범위 내에서를 동감치고 아까 수권된 대리권 범위가 뭡니까? 삼촌 내 땅을 팔아주세요 수권했죠?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행위라면 이제 126호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땅을 팔지 않고 그 땅에 담보를 설정하고 조카가 준 인감을 이용해가지고 그 땅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 돈을 와버렸다. 그럼 수권된 범위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나 버렸죠. 그럼 어디로 갈까? 126조로 가는 거예요. 126조. 126조는 뭐요? 월권대리죠. 넘었다 이러면 126조로 갑니다. 그다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범위를 넘으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줄을 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줄 치고. 선의무과실이 무슨 말이에요? 선의 모르고 무과실 주의 의무를 다했다. 선의면서 동시에 과실이 없어야 돼. 선의무과실 반대말은 뭐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걸 놓고 이제 싸울 거예요.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본인은 뭐야? 알았다. 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는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줄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 책에 있다 줄치고 본인이 입증 책임진다. 그 다음에 양으로 3번 적용 범위 줄치고 이것도 뭐 이런 거죠. 대리권 수요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가? 수권해라. 수권을 통한 대리가 무슨 대리야? 이러니 내가 어떻게 임의대리 해라. 수권을 통한 대리는 임의대리라고. 임의대리. 아이 큰일이다 이게.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아도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답을 못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답을 하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야. 잡아 넣는 거야. 아니, 창고에다 물건을 잡아 넣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시험을 치는 거는 뭡니까? 뽑아내는 게 시험 아니가. 잡아 넣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내 생각을 표시하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시험을 칠 때는. 70개를 지었어. 50개를 뽑아냈다. 떨어지는 거예요. 65개를 지었어. 60개를 뽑아냈다.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를 적게 해도요, 잘 뽑아내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잘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필요한 물건을 딱딱 찾아낼 거 아니야.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말이죠.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창고도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얼마나 용량이 크냐. 평생을 사용해도 타고난 머리 5%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게 인간 아니야. 95%는 사용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냥. 우리 머리가 그만큼 용량이 크고 무한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티끌 같은 지식이 들어가면 어디 처박힌지 아냐. 그래서 내가 첫날 우리 막걸리 이야기 했잖아. 계속 져서 주라고. 정리를 잘하고 계속 반복을 해오고. 그래서 항상 지식이 표면에 떠 있어야 돼. 그래 필요할 때 바로바로 뽑아내고. 뽑아내는 것도 평소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자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말하고 표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시험장 가서도 잘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력 발휘를 한단 말이야. 그 말이야. 100개를 잡아놓으면 못하나. 50개밖에 못 뽑아내면 떨어지는데. 중요하다니까. 봐봐라.
수건을 통한 대리가 뭐고 이러면 임의대리라고 그걸 말을 못하면 그거 말도 아니지. 그거 수건을 통한 대리는 임의대리고 수건이 아닌 대리는 법정대리고 이렇게 딱 놔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례는 수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적용된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지 법정대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임의대리에만 적용줄 치고 만자의 동합 치고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되는 거야. 다 적용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월권대리다라고 합니다. 월권이란 말은 권한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래, 잘하고 있다 이제. 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찔러라. 그래야 그게 는다니까. 자전거 탈 때 봐봐라. 자꾸 넘어지고 그래 또 넘어지고 또 타고 수영배 할 때도 뭐 물 몇 번 먹고 빠지고 뭐 이래 배운 거 아이가. 똑같아. 여름 공부도. 정상적인 궤도로 딱 올라가서 쫙 가려면 실수도 하고 막 욕도 듣고 막 이래. 그 답도 많이 해보세요. 크게 하면 옆에 사람들 뭐 짜증낸다니까. 지 말고 있나 나도 아는데 이래서 짜증내고 이래. 하든가 마든가 하는 거야 아마. 뭐 염치불문하고 공부하자 잘하고 합격하는 게 뭐 목표니까. 또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사람 뭐라 할까? 싸우지 말고 좀 조용히 답을 하면 돼. 입만 뻥긋해도 된다. 눈짓만 해도 난 알아들어요. 왜요? 난 귀신 아이가 알거든. 딱 보면 이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시 봐. 월권이 무슨 말이요? 권한이 있다 없다. 이 넘었다는 것은 뭔가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돼. 그냥 지나가는 거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 근데 뭐가 있으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권 대리는 이 125조의 표현들은 아예 대리권이 없는 거고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대리권이 있어. 일정 부분 대리권이 있는 자가 내가 가진 것을 초과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지? 예. 그 월권이란 말에서 벌써 대리권이 있다는 느낌이 확 오잖아. 그냥. 자, 볼까? 가별에게 수건을 했어. 인감하고 위임장을 주면서 내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한 5천만 원 빌려 주세요. 대리권이 좋다고. 을에게 뭐가 생겼다? 이미 대리권이 생겼죠. 그리고 그 권한 범위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5천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돈 빌리러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가 3월 1일 날 본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찍어주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변질해가지고 이 5자를 8자로 고쳤어. 그래가지고 8천만 원 빌려가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상대방 채권자가 8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들고 본인을 찾아와서 8천을 갚아라 했겠죠. 그럼 본인이 뭐라고 할까? 8천을 딱 나눠보니까 5천 부분하고 3천은 나눌 수 있죠. 5천만 원 부분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요만큼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천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죠. 요 기본 이걸 말한다. 기본 대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대리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대리권을 가진 자가 요걸 뭐라지? 여기 월권 아니야. 자신의 권한을 넘어버렸다. 5천만 원 대리권을 가진 자가 8천의 행위를 해버렸죠. 그럼 3천 넘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놓고 지금 싸움이 붙겠죠. 그죠? 요걸 놓고 싸움이 붙지. 여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8천 갚아라. 본인이 뭐라 할까? 한마디 해라. 뭐라고? 3천만 원은 왜 못 갚는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3천만 원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건대로 대리권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런 거겠죠. 본인이 그래 놓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상대방이 뭘 한다고? 그래도 갚으시오. 이게 표현대리라니까. 그래도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본인의 무건대리 주장을 깨기 위한 도구가 표현대리거든. 그래도 갚으세요. 이게 표현대리 주장이가. 자,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위임장에 8천에 대해 있었고 못 믿을 사람들 대리권을 준 네가 잘못이고 나는 3월 1일 날 돈을 빌려줄 당시에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그러니까 초과된 3천에 대해서도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대리 주장이에요. 그럼 본인 책임져야 돼. 이 126조의 표현대리. 자, 구조를 보니까
126조의 표현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정 부분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자는 물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를 할 당시에 초과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무권 대리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어요. 선의무가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지면 초과된 삼천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126조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의무가실을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정당한 이유나 선의무가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천 초과 사실을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다음 여기다 살을 싹 붙여보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 됩니다. 아까 125조의 표현 대리도 삼촌이 권한을 넘어가면 들어간다. 116조로 한다 했죠. 아주 폭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대리도 관계없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이 월권 대리 행위는 동종의 행위일 필요도 없고 비슷한 행위가 아니라도 관계없어.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은데 등기 절차를 잘 몰라. 그래서 어리라는 법무사를 찾아서 그 땅을 내 명의로 등기를 좀 신청해 주세요.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어. 그럼 법무사에게 뭐가 생겼다?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대리권이 생겼어. 그런데 한편 법무사가 사채업자 A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렸는데 해필이면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그 때쯤 돈 갚을 날짜가 되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법무사가 뭘 줘버렸다. 갑에게 넘겨줘야 될 등기를 A한테 줘버린 거예요. 병한테다가. A한테, 사채업자한테다가 등기를 넘겨줘버렸어. 그러면 돈 대신 땅을 줘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뭐랍니까? 대물변제를 하죠.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해버렸다. 그런데 이 대물변제 행위는 개인과 개인 사이 문제 아닙니까? 즉 사법상 처분 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받을 당시에 사채업자 A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본다는 것은 갑이 땅을 뺏긴다 이런 뜻이에요. 갑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법무사한테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위를 한 것은 뭐예요? 사법상 월권 행위를 해버렸죠. 처분 행위를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가 동종이다 별종이다. 전혀 별개죠. 그죠? 법의 영역이 완전 다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본인한테 책임을 준다. 그러니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면 초과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그까지가 126조 월권 대리입니다. 월권 대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의를 봅니다. 셋째 줄 줄칩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 봅시다. 기본 대리권의 존재 줄치고 그 옆에다가 종류 제한 없음 적고 기본 대리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걸 적고 그 다음에 기억의 둘째 줄 봅니다. 따라서 전년이란 말은 안 쓰잖아 우리. 전혀 아이가. 전혀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그때는 126조가 될까 안 될까? 딱 봐봐. 월권 대리를 하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냐. 근데 아무 대리권이 없어. 그럼 월권 대리가 돼 안 돼?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유월 또는 소매로의 표현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유월이 무슨 말입니까? 6월달이요? 그럼 뭐고? 월권이나 유월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유월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
그 다음 니은 쭉 가서 복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돼야 안 돼요? 된다. 따라서 복대리한테 80 정도의 권한을 줬는데 120의 행위를 해버렸다. 올건이 아니야. 올건이죠. 넘어가고 D가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다. 즉 공포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모든 게 다 된다 있죠. 그건 D급 판례 중요한 거예요. 법무사 이야기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할지라도 표현 대리인이 누굽니까? 법무사죠. 표현 대리인입니다. 법무사 적어놓으면 되는데 그 법무사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권한을 넘어가 버렸죠. 대물 변제 행위를 한 경우에 사업상 처분 행위를 한 거야. 사채업적에 땅을 대신 넘겨줘버렸단 말이지. 그 경우라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로 표현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전혀 별개라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미음으로 내려서 사자 동그라미 치고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사자. 사자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이놈의 사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행위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합니다.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 B업 둘째 줄에 사실행위 줄 치고 사실행위는 대리 영역 내다 바뀌다. 대리가 돼야 안 돼요. 저번 주 우리가 이제 대리가 되는 행위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열어했는데 사람이 하는 수십 개 행위 중에서 대리가 되는 딱 세 개밖에 없죠. 뭐예요? 재산상 법률행위 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 세 개죠. 요 세 개 말고는 대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 사실행위, 불법행위, 신분행위 이런 거 대리가 안 되잖아. 대리가 안 되는 행위는 대리권 영역 밖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리도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대로도 돼 안 돼? 안 되지.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건데. 그거는 표현대로 승인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동그라미 치고 넘는이 뭡니까? 월권이죠.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그런데 첫째 줄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행위는 표현 대리행위가 뭡니까? 넘어간 행위가 표현 대리죠. 저기서 얼마가 표현 대리고 3천. 저 3천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범이 표현 대리 월권 행위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줄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삼자의 범위 줄치고. 우리가 표현은 선의무과실의 삼자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이때의 삼자는 모든 삼자다 아니면 직접 상대방이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이죠. 쭉 가서 삼자를 하면 당의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이유의 전득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4번에 정당한 이유 줄치고 둘째 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는 주로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말은 3월 1일 날 돈 8천을 빌려줄 당시에 병이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었어.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3천 초과 사실 알았죠. 하더라도 이건 선이다 악이다. 선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넘어가고 5번에 현명돼 있죠. 참 성의 없다. 현명하지 말고 대리행위 이렇게 하세요. 대리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딱 적어. 요 이야기입니다. 현명을 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대리행위죠. 그러니까 대리행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본인 이름을 써야 돼. 그래야 안으로 들어가고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대로도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명이라지 말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무슨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쭉 가서 판례한 게 있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타이틀을 현명을 지어버리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적고 그 다음에 가다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를 뭐라고 바꾸면 될까?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더 매끄럽겠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 대리행위 표시가 현명을 말하는 겁니다.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줄치고 있나? 모용하여 또 모용이란 말이 나왔다. 그지?
모용. 모용한다 이렇게 씁니다. 모용. 이 모가 뭐냐면 뒤집어 썼다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 써서 사용한다. 우리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왜 저 동화책 이런 거 나오잖아. 양 늑대에 늑대. 돼지 삼형제 몰라? 키운 지 오래됐는가 봐. 돼지 삼형제 몰라? 늑대가 이제 돼지를 잡아 물어왔는데 돼지 삼형제가 뭐가 인다도 헷갈린다 동화책이. 늑대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 늑대야 양이야. 늑대인데 겉으로는 뭐처럼 보여? 양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야? 늑대가 양의 이름을 모용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다. 모용이란 말이 뒤집어 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을이 이 갑이야 을이야? 을이죠. 근데 을이 뭐라 한다고? 병한테 가서 내가 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갑인 것처럼 행시한다고. 을이 갑의 이름을 모용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인 것처럼 행시하면서 상대방과 계알매했다. 이게 이제 모용이야. 대리다 아니다. 대리가 아니잖아요. 대리는 뭡니까? 나는 을인데 갑의 땅을 사세요. 이건 대리죠. 그죠? 대리가 들어가면 본인과 대리인 두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갑인데 내 땅을 사세요. 대리 아니야. 그럼 대리가 아니지. 이게 성명을 모용한 거야.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갑의 이름으로 계알쳐야 돼.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리도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표현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한 경우는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리도 승인될 수 없다. 당연히 표현대로도 승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 적용 범위를 별로 안 중요하고 내려가서 137페이지에 제 밑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29조죠. 129조의 소멸. 129조. 과거에 대리권이 있던 자가 지금은 대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슨 행위를 했다? 과거에 했던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 과거에 했던 행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갑이라는 회사에 을이라는 수금사원이 있어. 자, 이 수금사원이 수권을 받기를 수권에 인감하고 위임장 주고 이 사람 영수증도 회사 이름에 영수증도가 있습니다. 수권을 받기를 사장이 이제 일을 시키기를 아침에 출근해서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오후에 좀 쉬었다가 저녁 무렵에 거래처에 다니면서 수금을 해가지고 법원 회사에 입금을 시키라 이런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을에게는 물건을 팔고 수금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 그날도 오전에 물건을 팔고 오후에 이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돈 벌어 가지 마라.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잘렸다 하지 말고 수건을 철회했다. 좀 이제 고급지게 가자 우리도. 이제 잘렸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잘렸다 하면 막 섬뜩하다. 그냥. 그러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대리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 받으러 갔다 안 갔다? 갔겠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랬죠.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뭐라 합니까?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수표 이런 거 주지 말고 현금으로만 달라. 그러면 총완결 영수증을 끊어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회사 이름으로 총완결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이 총완결 영수증이 무슨 말인고? 가령 뭐 100만 원 갚을 것도 70만 원 갚고 영수증 받은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와서 30만 원 더 달라 했을 때 병이 나는 다 갚았다 하겠죠. 그죠? 그럼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법원 입장에서 한 명은 30만 원 덜 받았다고 한 명은 다 갚았다 하고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 안 맞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제한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적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규범적 해석이 돼요. 이거. 규범적 해석이 뭡니까? 드러나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지. 그런데 표시는 뭐로 돼 있지? 다 받은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 받은 걸로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총한계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 입장에서는 돈을 갚으려까 안 갚으려까? 갚으려겠죠. 그죠?
100만 원 받을 것도 뭐 실제로 100만 원 있어도 말합니까? 거짓말하겠죠. 예? 나 50만 원밖에 없다. 이기나 받아라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래도 50만 원 줘도 뭐 영수증 주니까. 그리고 막 이 대리인이 있는 대로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 필리핀으로 날렸어.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돈 받으러 왔겠죠. 상대방이 뭐라 그래? 영수증 보여주면서 다 갚았다 놓을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래?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본인은 뭐라 하지? 야, 봐봐라. 본인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난 책임 못 진다. 이게부터 나야 돼가. 이거 구조가 똑같은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 한다? 그 사람은 대리권 없다. 따라서 난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닌가. 그럼 상대방이 뭐라 하지? 표현들은 이 셋 다 패턴이 똑같다니까. 한 개만 알면 세 개를 딱 같이 알면 돼. 내가 지금 처음 오니까 세 개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상대방 100% 뭐라 합니까? 그래도 책임지라. 이 표현들 아이가. 무건드리지만 책임지라 이 말 아니냐.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러면 표현들이 주장할 필요가 없지. 본인이 무건드릴 주장하면서 책임을 안 질러 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 한다고? 무건드리지만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들이 주장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래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는 데서 누구 잘못이 있어? 본인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수건을 철회했으면 인감호 위임증 해소하고 거래처에도 알려줘야지. 그리고 나는 영수증 받고 돈을 갚을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게 이제 129조의 표현대로라니까. 자, 다시 본다.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지금은 대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본인 이름으로 행위를 했고 행위 당시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도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잖아.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뭐. 근데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 안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지. 그럼 이제 노란 것이 또 가는 거야. 노란 거는 본인 입장이고 빨간 거는 상대방 입장이라니까. 그럼 본인 노란 소리를 하겠지. 또 뭐라 할까? 본인이. 상대방이 지금 뭐라고 했노? 나 몰랐다 이 주장하고 있다. 그럼 본인은 네 알았다 이래 주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하면 책임 안 줘도 되고 입증 못하면 무권 대리인이 맺은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책임지라 할 말이지. 그렇게. 구조 똑같아요. 표현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어려워. 근데 몇 번 보면 표현들이는 뭐 별로 공부할 것도 없어. 이제 봅시다. 제일 밑에 줄을 봐봐라. 대리인에게 주어진 줄을 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들이다. 개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지? 우리 이거 보면 되겠네.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대리권이 소멸된 뒤에 본인에게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자, 넘어가고. 자, 이상 요건 봅시다. 1번.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 줄치고. 아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으면 129조가 돼야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으면 125조야. 125조는 행위를 할 당시부터 대리권이 없고 126조는 지금도 대리권이 있는데 넘어갔고 129조는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구조가 좀 다르죠. 세 개 다.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1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 줄치고 범위 내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소멸된 대리권이 뭡니까? 수금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금을 해가지고 도망가면 129조야.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진 뒤에 인감을 이용해가지고 회사 땅을 팔았다든지 회사 땅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도망가 버렸다. 그럼 과거에 했던 일을 했다. 벗어나 버렸다. 벗어나면 어디로 가지? 벗어나면 여기로 가는 거지. 126조로 가는 거야. 126조. 월권 대리로 간다.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둘째 줄을 치고 그 범위를 넘은 대리 행위에는 116조가 적용된다. 줄 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다? 선의무과실 줄 치고. 선의가 뭐지? 뭘 몰랐다고? 을에게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몰랐다. 무과실은 뭐지?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 몰랐다 놓고 이제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둘째 줄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한다.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을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입증 책임이 된다. 적용 범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대리가 끝났고 이제 오늘 민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끝난 거야. 사실 이 표현대리하고 협의 문건대리 부분이 민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울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 합시다.